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48, 피아노 조율사로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남편을 잃고 아들 준호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남의 한 대저택. 전화로 들었던 주소를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였어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최지현, 이 집 며느리였죠. 조율사님,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슈타인베르크, 제가 평생 만져본 피아노 중 가장 고급스러운 악기였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죠. 하지만 조율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저기, 위층에서 음악이. 최지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 이사장님 방이에요. 늘 틀어드리는 곡이 있거든요. 이사장, 한영숙. 한국 최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달 전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음악, 제가 아는 곡이었어요. 아니, 알 수밖에 없는 곡. 별빛 왈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도 모르게 피아노 건반을 눌렀어요. 그 멜로디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3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이 노래 뭐야? 별빛 왈츠. 엄마가 내 이름을 넣어서 만든 거야, 수진아. 피아노를 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최지연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조율사님, 지금 이사장님이 손가락을 움직이셨대요. 간병인이 봤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최지연이 저를 2층으로 이끌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영숙 이사장을 마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노부인. 백발의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제 눈은 한 곳에 고정됐어요. 이사장의 오른쪽 손등. 초승달 모양의 흉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쳤던 날. 저를 감싸 안으며 대었던 그 흉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조율사님, 괜찮으세요? 최지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죠. 이 사람이, 이 노부인이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다음 날 최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율사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상주 음악치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님이 선생님 연주에 반응하셨거든요. 거절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백혈병, 급성,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저 노부인이 정말 제 어머니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이사장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음악 치료를 했죠. 손을 마사지하고 귓가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장 방 옆 작은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35년 전의 일기.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를 보육원에 맡겼어. 언젠가 꼭 다시 찾을게. 엄마가 너한테 불러준 별빛 왈츠를 기억해줘. 엄마는 매일 그 노래를 부르며 너를 그리워할 거야.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진, 제 이름, 별빛 왈츠, 그 자장가,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가정부 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 여성은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눈매도 코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장님, 35년 전에 딸을 찾지 못해 평생 우셨어요. 매일 밤 별빛 왈츠를 들으며 눈물 흘리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확신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일주일 후 영숙이 저를 정원 연못가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요. 수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영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사장님 양아들 부부가 이사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매일 드리는 수액에 독성 물질을 타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연사처럼 보이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이 보여준 증거들, 수액 샘플, 약국 영수증, 녹음 파일, 한태준과 최지연의 대화였죠. 이사장이 깨어나면 안 돼. 유산이 전부 날아간다고. 녹음을 듣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양아들이. 영숙 씨, 이사장님이 정말 제 어머니일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전 이사장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어요. 채권자들이 딸을 인질로 잡겠다고 협박했죠. 딸을 보호하려고 보육원에 맡기고 떠나셨대요. 혼자 재기하셨지만 딸을 찾으려 할 때마다 양아들이 막았어요. 재단 이미지에 안 좋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죠. DNA 검사를 해보세요. 확실히 하셔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사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제출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최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사장님과 너무 닮으셔서. 농담이에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연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친자 관계 아니라고 나왔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최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닮으셔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호에게 안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간절했나 봐. 엄마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아왔잖아. 그날 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연못가에서 영숙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가 따로 다른 병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예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모녀 확률 99.97%. 친자 관계 맞음. 거짓말. 양아들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예요. 제가 의심해서 몰래 다른 곳에 맡겼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한태준 부부가 어머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제가 딸임을 알고도 가로막은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태준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 피아노 여자 진짜 딸 맞아. 걱정 마. DNA 조작했어. 절대 못 찾게 할 거야. 이사장이 깨어나면 재단도 유산도 다 날아가. 서둘러야 해. 녹음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숙과 함께 수액 샘플, 녹음 파일,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한태준의 인맥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청송문화재단 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경비를 뚫고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이사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는 회의장 중앙의 피아노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별빛 왈츠, 어머니의 자장가. 당장 나가시오. 한태준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하며 말했어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한영숙 이사장의 친딸이에요. 그리고 저 양아들 부부는 이사장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한영숙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뜬 채로 어머니, 저는 연주를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사장이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여기 점, 엄마가 키스했던 곳.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5년 전 나는 딸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떠난 거였죠. 채권자들이 수진이를 인질로 잡겠다고 했을 때 나는 보육원에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장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협박, 양아들의 방해, 매일 밤 자장가를 부르며 딸을 그리워했던 세월.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한태준과 최지연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독살 미수, 횡령, 사문서 위조. 모든 죄목이 인정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건강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석 달이라고 했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 준호의 조혈모세포 타입이 할머니와 일치한 겁니다. 수진아, 엄마가 준호한테 골수를 줄게. 안 돼요, 엄마. 엄마가 위험해져요. 괜찮아. 엄마는 35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못했잖니. 이제라도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야.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준호는 회복됐고 어머니는 5달을 더 사셨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피아노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음악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 안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작곡한 별빛 왈츠 원본이 있어. 준호한테 연주해줘. 음악 상자를 열었습니다. 악보와 함께 편지가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매일 밤 이 노래를 부르며 너를 그렸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어머니는 제가 연주하는 별빛 왈츠를 들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청송문화재단 음악치료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는 의대생이 됐고요. 매년 어머니 기일이 되면 묘소 앞에서 별빛 왈츠를 연주합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사랑의 멜로디, 제가 세상에 계속 들려줄게요. 하늘에서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죠. 어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서 그리고 준호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